네, 안녕하세요. 옹기인가 드림의 최성웅입니다. 풍경 멋있죠? 저는 이 며칠은 딱히 뭘 올리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전에 갔던 그 오토바이 그 페달도 날아가서 예쁜 남매들을 만났던 코아사라는 데 와서 지금 2박 3일 쉬고 이제 베라크루스주의 베라크루스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항구 도시인 베라크루스를 저번에 살짝 스쳐만 지나가는 정도로만 하고 가질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서 아예 7박 8일인가 6박 7일인가 좀 천천히 머물면서 몸을 회복하고 그 다음 할라파 잠깐 거쳐서 그 저기 멕시코 시티로 그 뒤에 한큐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아하카 쪽으로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길이 좀 더 너무 멀고 이제 좀 여행에서 살짝 지치기도 했고, 뭐 베라크루스 커피가 맛있는데 거기 제대로 핵심인 곳에 할라파가 문화적인 수도는 맞을 텐데 그 항구 도시 쪽에 좀 있어 보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 낫다가도 확실히 그 거시기 하면은 이거 한 7시간 타고 가면 다시 몸살이랑 함께 몸이 상태가 체온도 그렇고 안 좋아져서, 역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오한병의 제일 큰 문제는 오토바이였다는 걸 겸허히 수용하고, 뭐 그렇다고 수용을 한다고 안 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한 다음에 곧장 그 다음날 또 오래 타면 죽겠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게 길이가 좀 사이에 뭐가 없어서 310km 가야 되거든요. 지금 몇 킬로 달렸어? 딱 310km.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가긴 해서 좀 덜 빡세긴 할 텐데, 그래도 안 쉬고 5시간, 쉬면은 한 6시간, 7시간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가면 몸이 축 나서 몸살에 오한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오한이 어제 좀 아프다가 종일 조심해서 오늘 다시 이제 가는 거여서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감기약을 먹으면 오한 증세가 좀 없어져서. 근데 맨날 감기약을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6일 동안 아예 푹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아마 문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베라크루스에서는 제일 큰 목표는 그냥 요양입니다. 이번에는 할라파는 워낙 문화도시여서. 근데 할라파랑 베라크루스가 가까워서 고민 중에, 할라파를 예전에 멜리나 그 서점 저거 할 때 그래도 2박 3일 정도 후지랑 가서 보긴 했었는데 너무 예뻐서 또 갈지, 아니면 그냥 베라크루스 갔다가 또 한 300km 미치게 달려서 아예 돌아갈지, 그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 됐든 그러면 1월 초를 좀 넘어서 멕시코 시티에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말을, 제가 벌써 딱 이제 멕시코 온 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그걸 왜 아냐면 12월 25일 날 도착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왜냐면 그때가 제일 쌌어요. 뭐 딴 이유가 아니고 그때가 표가 그 시점에 가는 게 아무도 안 가서 제일 싸서 그렇게 갔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12월 며칠이야? 28일인가 30일인가 그쯤 되지 않았나. 그래서 1년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도 넘었고 이제부터 슬슬 멕시코 시티에 돌아가서 1월 나머지 시간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그냥 쥐 죽은 듯이 몸 건강 회복하면서 지내다가 2월에 드디어 2월 초쯤부터 해서 그 멕시코 북부 여행하는 그 계획을
한번 이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번 남부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길이. 그러니까 아마도 좀 더 북부에 재미난 도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어서 뭐 날짜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한 40일 걸리니까 그때도 그쯤 걸리겠죠. 제가 3월 23일 날 돌아가는 비행인데 그러면 뭐 거의 끝까지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차가 여기. 자, 그래서 여기 가는 길은 뭐 그냥 고속도로여서 사실 그렇다. 이 전에 것도 녹음을 했었는데 드디어 다시 여기 코앗살 넘어갈 땐 항상 여길 지나가야 돼. 여기에서 저번에 그 뒷바퀴 페달을 날려먹었죠. 여가 이제 여길 지나서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여기 오는 것도 찍었었는데 도로가 뭐 딱히 안전하고 좋았는데 뭐 그게 막 감탄하고 재밌을 상태가 아니었었고, 그리고 사실 그때 웃긴 게 지금 헤드라이터 부분이 또 이게 오토바이는 진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나사나 이런 게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풀리거든요. 근데 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저번에 누가 보다가 나사를 꽉 조이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나사가 풀려서 헤드라이트 여기 그 전목 부분이 다 빠져서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상태가 너무 이제 불안해서 제대로 도로를 즐기지도 못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예 그걸 제가 뗐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떼서 이제 수리를 또 잘하는 이곳에 맡겨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뭐 이게 뭐 중국제 조합한 게 이 이탈리카라는 멕시코 브랜드여서 생각보다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 뭔가 그러니까 엔진이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 엔진도 좋은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타는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저거거든요. 이런 사소한 뭐 뒤에 이제 짐 실기 위한 그 철제 시시바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페달이라든지 이거 손으로 이거 잡는 거 악셀이나 클러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이 그냥 좀 원가 절감용 플라스틱이나 좀 싸구리들을 쓰거나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이 쌍계 비지떡이라고 해서 자꾸 그런 곳에 뭐 금이 간다든지 튀어져 나간다든지 결합이 풀려서 뭐 없어진다든지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뭐 몇백 킬로 갈 때마다 하나씩 이제 또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또 브레이크에 어디 쪽이 뭐가 엄청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걸 제가 모르고 다녔는데 딴 사람들도 체크를 못 했었는데, 역시 오토바이도 많이 본 사람이 안다고 그 고치는 사람이 딱 보더니 별거 아닌 듯이 거기를 고쳐주더라고요. 그거랑 이거 엔진 오일까지 바꿨는데 100페소밖에 안 냈어요. 10,000원도 안 되게 내서, 와 진짜 잘 고치고 그런 데는 그렇게 싸게도 받는구나, 너무 좋구나 했는데 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토바이 명장한테 또 이걸 받았고, 그 남매들한테 가려다가 체력도 안 좋고 그래서 남매들한테 안 가고 근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또 이걸 끝냈었기 때문에 그냥 매번 여기가 이제 이 들판이 아마 요거 지나서 저는 왼쪽에서 왔는데 우측으로 가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고속도로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43분이에요. 제가 한 8시 반쯤에 출발했거든요. 지금 이거 안내로는 1시 40분 도착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3시에서 4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도착해서 좀 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녁에 오늘은 또 산스크리트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가서 뭐 관광이든 뭐든 안 하고 집 근처에서 뭐 먹고 쉴 예정입니다. 그녀가 그리고 맞아, 지금도 말을 할 때 좀 의식을 안 했는데, 이제 새해 목표가
제가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너무 열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몸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사실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상대가 틀리거나 이런 걸 민감하게 바꾸고 지적해주고 이러려다 보니까 항상 말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고 그게 결국은 몸살을 더 악화시키더라고요. 몸에 힘을 너무 써가지고. 근데 그걸 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문제는 정말 몸이 이제 못 버티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그 수업을 모두가 저하고 완벽하게 맞는 정말 뭐 내가 그냥 쉽게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잘 배우는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좀 사람에 따라 학습 속도도 다르고 내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좀 똑같이 말을 해도 한 번에 이해를 못하고 그 버퍼링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는 제가 좀 빨리빨리 성격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나고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화로 이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으로 상대를 철저하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그렇게 막 혼내면서 가르치는 게 누군가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더 섬세하고 좀 더 오히려 겁을 내면 더 생각이 멈춰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근데 날 믿고 배웠는데 잘 가르치고도 싶고 또 무엇보다 그런 뭐 이타적인 이유가 아니고 내가 돈을 벌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제가 참지 못하니까 공황장애나 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도 앞으로 항상 좀 이렇게 목을 풀고 사실 목에 힘을 풀고 말을 하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매번 의식하기도 힘들고 실행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나이 때문에 거기에 힘을 주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아예 못 참겠더라고. 몸이 참는 게 아니고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막 건실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새해 다짐이라든지 새해 목표 같은 거를 정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새해 목표를 정했습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정확히는 남에게 화를 내는 건 제가 알 바가 아닌데 내가 화가 나지 않고 짜증을 내 몸 안에 갖지 않기 그러기 위해서 목에 힘을 빼고 천천히 말하기 이게 뭐 감정이 기쁠 때도 이런 연습을 좀 하면은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겠지만 저가 좀 더 살기에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 불교 공부를 본의 아니게 데바나가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힌두교나 뭐 바바바드 기타보다는 이 불교가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는 가장 주요한 테마이기도 하니까 불교 관련 강의들을 이것저것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꽤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게 그 강성용 박사의 그 산스크리트 문화와 불교, 자이나교, 힌두 전통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를 배웠고 그 뒤에 지금 듣고 있는 건 똑같이 불광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강영철 씨가 하는 분인데, 강영철 씨가 하는 분이 이제 하는 저거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추월하느라 살짝 90km를 넘었었네요. 제가 그렇게 빨리 잘 안 달리는데. 강영철 씨가 하는 강영철 씨와 양영순 씨라고 하는 뭐 박사인지 교수님인지 하시겠죠. 다 불교 인식론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분들이 불광미디어에서 하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영철 씨의 강의의 이제 주된 재미난 점은, 그러니까 오감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왜 감각 기관인가 동시에 감각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마음 마나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감각 기관으로, 그러니까 오지가 아니고 육지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계속 거북이랑 자라 얘기만 하시는데, 그게 원래 학자는 자기 어떤 하나의 설을 위해서 그게 논문 하나 주제였을 테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뭐 자라나 거북이 생태계까지 조사해서 알려주시던데, 뭐 저는 뭐 저도 약간 그런 걸 했었으니까 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너무 디테일하게 가니까 강성용 씨에 비해서 댓글도 훨씬 적고, 이제 정말 마이너하게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만 듣고, 또 웃긴 게 불교 댓글이나 좀만 철학이니 뭐니 뭐 문학이니 이런 데 가면 너무 카더라 선생님들이 많아요. 다 자기가 이미 외우고 있는 뭐 불교의 어떤 오이나 이론들을 계속 공연부를 하면서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건 뭐가 틀렸다, 무조건 부처님이 위대하다, 뭐 약간 내가 이해한, 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불교는 저런 방식의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들 뭐 하면서 결국은 부처님이 최고야, 뭐 자인왕교는 뭐 엄연히 달라, 뭐 이런 말들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지도 않아요. 댓글이 몇 개 안 달렸는데 그 몇 개 안 달린 댓글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저로선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댓글들이. 내용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치나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게 답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다들 자기만의 평생 동안의 짬바로서 이미 아닌 척 하면서도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저처럼 정치나 종교나 철학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실은 무관심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사실은 점점 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뭘 해도 먹고 살만하고 심심하니까 괜히 자기도 짬에 대한 인생 경력이 찼으니까 괜히 전체를 보는 척 하면서 통일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지는 욕망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여하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활개를 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애초에 잘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하는데, 여하간 신기하더라고요. 댓글들도 그 몇 안 되는 댓글들이 다 자기가 이미 다 깨달았대, 다 부처래, 다 선생이 하는 말에 뭘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래, 온전한 식을 모르대. 아니 근데 학자들이, 저도 이제 뭐 연구하는 공간에 뭐 어찌저찌 나일롱이지만 오래 있었지만 보면은 뭔가 학자로 논문을 잘 쓴다고 말을 꼭 다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용 씨 같은 경우는 뭐 논문을 얼마나 잘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남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탁월한 수준의 분이에요. 되게 잘 가르치고 저도 많은 도움을 얻고. 근데 다른 학자분들은 자기의 어떤 디테일한 아카데믹한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시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반 대중 강연으로 하기엔 사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 사족이 사실 학자로서의 엄중함을 따지다 보면 사족이 아니고 계속 말을 덧붙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여하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마다 박사를 했다고 모두가 논리가 철두철미하지 않거든요. 인간인 걸 저희가 이해를 하고 각자의 장단점이 한 학교의 교수가 되든 선생이 되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을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온함과 관대함으로 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저도 그걸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좀 고치려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외에 장점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도 하고,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해야지만 선생이 되면, 애초에 선생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위대하게 남을 모든 부분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정말 부처가 그렇게 매년 수십 명씩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어느 한 부분에서 자기가 확신이 있는 걸 갖고 막 틀렸니 맞았니 하면서, 그것도 저는 웃긴 게, 불교 관련 차라리 다른 시사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종교라고 해도 차라리 기독교면 그러려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좀 더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유일신 개념 하에서 좀 신학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어찌 보면 한국에 특히 들어왔을 때는 그 신학이 발전형이 아니고 이미 완성형인 상태에서 어떤 유파인에 따라서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베라크루스 포타로 가야 되네. 충분히 조금 그렇게 좀 딱딱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불교를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저렇게 생각보다 다를 게 없구나, 기독교 안의 사람들과 라고 할 정도로, 좀 모든 댓글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자기만 깨달음을 하면 독학 선구자야 여하간.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댓글 같은 걸 달리는 걸 보면서, 오늘 안 그래도 또 이제 떠나기 전에 약간 준비하면서 슈카월드인가 보면서 또 가짜 언론 조작이나 요거에 대한 법을 바꾼다는 그걸 봤는데, 그 문제도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너무 유언비어나 그걸로 남을 음모하거나 음해하거나, 그걸 저도 특히 정의라는 이름으로 남을 음해하는 방식을 너무 질리도록 많이 봤고, 그게 제가 속한 문학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어떤 지금 순간의 정의처럼 보이는 것으로 남을 핍박하는 것들을, 오히려 그걸 문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다 봐서 별로 딱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최대한 남들에게 피해가 안 되게 통제할 수 있느냐, 그걸 국가가 해야 되냐 사법기관이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어렵겠다. 뭘 해도 이제 더 이상 20세기가 아니고 변화하는 이 인터넷과 AI로 인해서 기존 가치관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법이라는 걸 한 번 또 잘못 제정하면 그게 여파가 클 텐데, 저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일단 어렵겠다. 다들 고생한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걸 과연 잘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저 딱 트럭 뒤 이 정도로 달리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트럭이 지금 속도가 80km가 넘거든요. 저도 90까진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30분 빨리 가느니, 이게 2월에도 이 오토바이를 타고 엔진에 무상 없이 멕시코 북부를 돌려면 이 정도 속도로 천천히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간 그래서 불교 동영상 얘기를 왜 했냐, 이 길이 이제 앞으로 뭐 엄청나게 큰 재미가 있지 않은 이상 4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요거를 끄고 또 그 불교 강의나 한 2-5시간 듣다가 재미난 거 있으면 또 켜서 말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곧장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달리는 곳이 저기 저 하늘로 가는 길 보이나요? 지금 저렇게 가는데 앞으로도 한 2시간은 이 고속도로가 그냥 밋밋하게, 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직진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커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밋밋하게 갈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불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지겨워서 껐는데,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게 불교 얘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도 없거든요. 운전해야 되니까. 이게 속도를 7-80 이상으로 가면은 소리가 그렇게까지 작게 말할 때 명료하게 안 들리기 때문에, 사실 얼피설피 엄청 목소리가 큰 사람 강의가 아니면 얼피설피 들을 수밖에 없어서, 뭐 적당히 그냥 저런 개념들 얘기하는구나 정도만 봐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계속 들으면 지겹잖아요. 지겨우면 딴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껐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여행할 때 이 속도판이 망가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도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진동을 계속 쳐가지고 그 진동을 견디는 얇은 쇠가 있어요. 그걸 뜯어보니까 그 쇠가 진동을 똑같이 떨어서 속도를 쳐주는 건데, 이게 중국에서 만든 그렇게 부품의 디테일이 완벽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저의 오히려 30년 넘은 저의 효성 크루즈보다도 이게 버티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끊어졌습니다. 그것만 바꿀 수가 없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한테 이거 망가진 것도 집에 있거든요. 근데 여하간 여기 주유랑 식사한다는 데서 쉬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1시간 이상을 달려서 여긴 것 같네요. 여기에서 주유하고 쉬고 가겠습니다. 여간 그래서 딱 좋을 때쯤이네요. 그래서 적당히 춥기도 했고 딱 쉬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뭐 적당히 먹을 것도 있고요. 아직 주유해봤자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100km 이상 달려서 지금 주유를 해야지 남은 기간 안전하게 갈 것 같습니다. 여간 그런데, 그래서 속도 계기판이 또 망가졌어요. 이걸 2가지 방법이 있는데, 3가지. 하나는 그대로 달리는 거, 아마 요걸 선택할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이걸 또 바꾸는 건데, 이게 한 700페소? 한 4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바꿔봤자 또 이걸 타면 7-80 이상을 넘어서 달리다 보면 또 똑같은, 저기 왜 또 일본어가 써있어, 또 똑같은 문제로 또 망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 전자계기판이 있거든요. 전자계기판을 사는 게 방법인데, 그게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10만원 돈 넘는 건데, 이걸 지금부터 많이 3달 탈 걸 위해서 바꾸느냐, 뭐 그 다음에 줄 사람을 위해서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고민하고 바꾸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런 게 있고요. 아침을 간단하게
이 몸이 제가 결국은 오토바이 때문에 축난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안개가 많이 껴서 여기도 춥네요.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안에 제가 핫팩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끝내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탈리카인데 아주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 이것도 없어져서 하나 뭐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 한 2, 30분 쉬고 천천히 갈 생각입니다. 너무 피곤해지는 것보다 그런 게 낫더라고요. 저번에 그 6시간을 넘게 거의 안 쉬거든요. Hola, buenas. Magma, lleno, por favor. ¿Con tarjeta se puede? Ok, está bien. Sí. 여기는 현찰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현찰을 인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뭐 물이 이렇게 있대. Un poco más. Sí, ya está, gracias. Sí, está. Sí, gracias. 약간 딱 90해서 채워줬네요, 저 친구가. Gracias. Gracias. Ten buen día. 또 현찰이 이제 600페소 남았네요. 저기 가서 좀 쉬고 뭐 좀 먹고 가야겠습니다. 난 여기 세워도 되잖아. 또 이렇게 세워놔야지. 좋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어찌저찌 묶었는데 어찌저찌 되긴 했네요. 이것도 한번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어찌저찌 묶었습니다. 이걸 매듭 묶는 법을 잘 알면 더 잘 묶을 텐데 몰라서 대강이라도 묶었어요. 뭐 묶여 있으면 됐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심심하니 뭐가 있나 같이 구경하는 것까지 봐볼까요? 날씨가 지금은 졸리지 않은데 그래도 커피 같은 것도 한 잔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냄새가 이렇게 심해. 이제 베라크루스가 워낙 커피 유명하니까 커피도 다 파는 것 같고요. Hola, buen día. Te pido un americano. No tengo café. No hay café. ¿Algo caliente? Nada. Solo fresco. Ok. Ok, con eso. solo. 지금 뜨거운 게 안 된다고 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물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그러면 마실 필요가 없는데. Un momento.
양상추가 조금이라도 든 이 거지 같은 샌드위치를 먹어볼까? Sí, solo eso, por favor. 48? 이게 48페소라는데 맞는 건가? ¿Y eso cuánto es? 70. Ah, sí, tomo eso. ¿70? Acá. Ah, 60. Ajá, ok. Yo pensaba 70. Gracias. 70이 아니고 60페소였는데 60페소면 지금 요새 돈으로는 8곱 해야 되는데 하면 4,800원, 5,000원. 좋습니다. 요런 쬐끄만 간이 휴게소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쉬고 가보겠습니다. 또 다시 켜볼게요. 네, 드디어 20분만 가면은 숙소 도착입니다. 320km 오늘 탔고요. 생각보다 별로 녹음을 할 게 없었던 게 이 고속도로가 그냥 쭉 일직선이었어서 뭐 약간 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쉬고 갔다. 뭐 광경도 그냥 고속도로다 보니까 쭉 똑같았고 오히려 체력이 너무 깎이지 않아서 뭐 그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에서 그 베라크루스 주에 제일 유명한 항구 도시 베라크루스에 왔고 지금 약간 비가 또 조금 내리네요. 약간 비가 근데 그냥 계속 뿌였어가지고 아까도 몇 방울 내리고 그랬는데 뭐 이제 20분 남았으니까 그렇게 뭐 몸이 젖을 정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라파 안 들리고 그냥 여기서 일주일 딱 놀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기 멕시코 시티로 올라가던지 아니면 뿌에블라의 그 예전 영상에서 보면 우연히 알게 된 오토바이 친구, 부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네 집이 뿌에블라가 멕시코 시티 바로 근처거든요. 그 친구네 집 쪽에 가서 좀 있다가 올까, 거기에서 하루 이틀 한 2박 3일 정도 머물고 들어갈까, 그걸 좀 이제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베라크루스로 가야겠네요. 하면은 그 되게 꽤나 많이 냈어요, 돈을. 이게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지금 오늘 저것만 한 400페소 넘게 낸 것 같은데,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그러니까 3만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그거 플러스 기름값도 한 기름값 얼마나 2만원? 하면 결국 한 5만원 돈이면 버스 타는 게 더 싸고 체력도 문제가 없죠. 올라 부에나스. 와. 그래서 정말로 오토바이는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면 타고 아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안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네, 동전 떨어져서 빨리 죽고요. 갑니다. 네, 지금 이 길이 다만 벌레가 너무 많았어서 지금 어이구, 비가 갑자기 좀 많이 오네요. 빨리 좀 달려야겠습니다. 비를 너무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닌데 이슬비가 내리네요. 이걸로 몸이 젖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비가 갑자기 오네요. 저기 이거는 멈춰야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저기 이 밑에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비가 이게 뭐야? 이거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친구도 여기서 쉬고 있네요. 똑같은 이유로. 오. 으이씨. 이 친구는 우비를 꺼내 입네요. 여기가 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가? 전 좀 쉬고 가야겠습니다. 올라 부에나스. 아이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뭐 이 기회에 잠깐 쉬고 가는 거 나쁘지 않죠. 이 아저씨는 그냥 우비를 챙기고 가시네요. 근데 저는 우비가 없어서 잠깐 이 헬멧에 있는 지저분한 것 좀 닦고 좀 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비가 생각보다. 우와, 이게 뭐야, 다 벌레가 죽어서 아이고, 너무 많이 묻었네요. 이 벌레가 몇 마리가 죽은 거야 도대체? 그러네요. 이 벌레가 제가 동물이면 어떻게 피해 보겠는데, 동물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날벌레들을 살생을 했습니다. 이게 비가 그렇게 엄청 오래 내릴 비 같진 또 않은데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 그 집주인한테 잠시 연락을 해야죠. 이때 이렇게 해놓고, 자, 집주인한테 집주인 답이 없네. 데비도 유비아 시가레 알라스. 비가 그새 끝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또 비가 아주 잠깐 내리는 비였네요. 18분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은, 지금 갑작 소낙비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분이나 좀 보충하고 갈까요? 네, 베라크루스 오는 길이 생각보다 쉬웠고, 반대로 오토바이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
고속도로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300km 넘게 하루에 갈 때는 재미를 따지는 게 아니고 최대한 덜 피곤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게 뭐 배기량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6시간 이상을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로가 작은 마을들을 보고 갈 루트도 있긴 한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고속도로만 탔는데 그게 도로 타기에는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그건 그거고, 자, 이제 18분만 더 가보자. 비가 아직도 오네요. 근데 아까보다는 비가 좀 적게 오는 것 같아서 비를 맞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18분 정도는 맞아도 괜찮지 않나 정도의 비입니다. 그러다가 또 급하게 내리면 다리 밑에서 해야 되겠지만 약간 비가 애매하게 와요. 근데 이게 너무 오토바이 타이어나 이런 게 식기 전에 차라리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해서 아직도 최대한 좀 신경 써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17분 남아서 엑셀을 최대한 밟아서 아직 도로가 많이 젖지도 않고 오히려 집에 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숙소는 말을 좀 생각해서 숙소는 베라크루스 해변 바로 옆은 아니고 좀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이 잘 되면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어차피 뭐 매일마다 바라볼 것도 아니고 자가 충분히 많아서 인터넷 잘 되고 그냥 주차 잘 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해서 비가 또 많이 오면 비가 조금 왔다 갔다 그래서 잘 것 같아요. 와, 또 비가 많이 비가 이야, 비가 갑자기 또 쏟아집니다. 아이고 이게 쉽지가 않네요. 비가 왔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비가 많이 오네요. 잠깐 여기 멈춰 섰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비의 방향 때문에 제가 어디 있든 비를 좀, 바람 때문에 이쪽이 그나마 비를 덜 맞기는 하는데 이게 고민될 정도의 비예요. 근데 구름이 계속 껴 있어서 이걸 과연 여기에서 멈추고 있는 게 답인가, 그냥 가야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제가 멈춘 다음에 조금씩 맑아지고 있고, 멈춘 다음에 제가 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지금. 최대한 바지가 젖기 시작했는데 이거 이제 약간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이 몸이 더 젖어서 완전 체온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는 날 마느냐,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차라리 뭐 커피숍 같은 게 있기에도 이미 15분이면 애매하거든요. 이미 도시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숙소 가서 씻고 또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는 게 제일 최선일 것 같아요. 속도를 올려서 가고 지금 84km. 얘가 이게 이름이 팔땡이였지. 팔땡이가 낼 수 있는 속도를 최대한 내서 가고 있습니다. 직선이어서 미끄러질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서 차만 느껴지고 좀 있습니다. 14번. 진짜 비가 애매하네요. 근데 그 오토바이들이 저 말고도 명령 비를 많이 빗어가는 다들 좀 오늘 이 도로엔 동물 사체가 별로 안 보여서 좋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동물 사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이상한 대가리도 저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베라크루스 길을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잘 센트로로 가는 쪽으로 잘 꺾어서 유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300m 앞에서 유턴이니까 제 뒤에 있는 차 보내고 유턴해서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길이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유턴해서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제일 빠른 수단이겠죠. 잘 해서 조심히 가야죠. 길이 되게 미끄러워졌어요. 확실히 길이 미끄러워져서 조심히 가야겠습니다. 도시에 오자마자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여기에서 꺾어서 가는 길이 있겠죠. 다행히 비가 그쳤네요. 시겁했네. 그러니까 이게 비가 진짜 애매할 때 오면은 오늘은 운이 좋은 거고 어떨 땐 생쥐처럼 젖어서 진짜 그게 저의 몸살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서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나오네요. 댐프 우회전 최대한 요렇게 가는 거네. 오, 강이 또 펼쳐져 있죠. 3km 앞에서 우측 출구. 최대한 비가 안 젖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오, 이게 베라크루스 항구 도시의 모습입니다. 저도 처음 와봅니다. 그래도 시끄럽는데 잘 왔어. 녹음을 오늘도 그냥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녹음은 비도 온 기념으로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다음 멕시코 가는 길은 예전에 한번 갔어서 뭐 또 안 올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일단 숙소까지 무사히 가야 되겠습니다. 조심 가고 있습니다. 5분 남았네요. 바지가 허벅지가 젖었는데 조금 열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딱 과하지 않게 몸이 식을 정도로 있어서 조금 다행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젖었으면 또 고생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너무 갑자기 물퉁물퉁해서 조심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이게 저쪽이구나. 이 아저씨 옆에서 같이 가자. 상자가 너무 앙점 같네요. 뚜까카 muy grande. 도대체 저 상점 왜 한 거지? 저거 약간 이해는 못할. 근데 귀엽네 아저씨. 아니 근데 저거는 그냥 손으로 들고 가도 되지 않나? 저 정도면? 아유 아저씨가 또 베라크로스 온 기념 웃음 선사해 주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145번 고속도로로 돈을 열심히 내면서 왔고요. 지금은 140번 국도로 해서 베라크로스, 저희 집은 딱 센터 시내 중심가는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차들하고 관계 문제 없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자, 어떤 집일까 기대가 됩니다. 여기도 뭐 제가 직접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이 호스트가 맞이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귀찮아서 잘 안 갔는데 혼자 쓰는 집은 아니고 공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 방이랑 욕실이 따로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비쌌어요. 그 6박에 20만 원인가? 그러니까 하루당 저는 그냥 하루당 3, 4만 원 정도 되는 곳으로 항상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부담이 있고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한국 가서 오토바이 살려고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로 하면 어디든 나와요. 호텔도 나오고. 근데 잘 찾으면 호텔을 더 싸게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인터넷도 요새 뭐 웬만큼 되고. 근데 호텔은 문제가 여기가 아직도 다 호텔 막 전화번호도 가끔 구글에 있는 거 눌러도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이게 예약이 확실하지 않은데 이걸 가서 또 호텔 이것저것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찾아볼 체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처럼 좀 뭔가 확실히 그래도 이제 시스템이 확고해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여기 지금까지 본 데 중 제일 싸네요. 23.29 거의 다 23.8 이랬는데 근데 이제 아직 연료가 좀 남아서 제가 여기서 많이 이걸로 돌아다닐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떠날 때 그냥 채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분 다 왔다. 힘들었네. 또 저기 일본 지방에 이온몰이 있으면 여긴 체드라우이가 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일본의 이제 지방의 연인들은 이온몰에서 쇼핑한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기도 체드라우이에서 쇼핑할지도. 여자 신문 다리가 이렇게 길어. 여간 비도 심하게 맞지 않고 잘 왔고요.
근데 핫팩은 오토바이 탈 때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제 아픈 상태로 오토바이 타기도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오한이 들어도 든 상태로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국과 다르게 한국 뭐 오토바이는 시즌 오프다 하면서 아예 거의 못 탈 수밖에 없는 계절들이 존재하는데 겨울하고 여름이라든지 비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고. 근데 멕시코는 뭐 큰 욕심 없으면 매일마다 오토바이를 탈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3분 남았네요. 다 온 거예요 지금. 아마 이 길 지나서 어딘가에서 꺾으면 오겠죠. 뭐 베라크루스 그래도 확실히 제가 어제까지 있던 코아사보다 훨씬 큰 느낌이 들고요. 뭐 오토바이 이렇게 고치는데도 또 수리점이 많으니까 사이에 또 뭐 필요하면 고쳐도 돼. 아직 지금 당장은 이거 이제 속도계가 이미 날아가서 속도계가 말도 안 되게 또 이상한 상태거든요. 이제 속도 더 이상 판별력이 없지만 뭐 그거 말고는 뭐 그건 이미 제가 경험했던 문제고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속도계는 나중에 차차 멕시코 시티 올라가서 바꾸던 말던 고민해보고 일단은 2분 850m 남았는데요. 근데도 대로야? 좋네요. 대로 바로 옆에 숙소 붙어 있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300m 앞에서 좌회전. 여기구나. 여기에서 꺾어 가네요. 근데 여긴 길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한데 여기는 포장도로가 아닌데 어라? 이 길은 죽으러 가라는 건데? 참 다른 길로 여긴 아니야. 이 길로는 그러니까 이 구글 지도가 여기 웨이즈를 쓰면 좋은데 웨이즈가 아니고 이 구글 지도 쓰면 좀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감당할 수 없는 길들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저기로 가면 사람 죽으라는 거고 이제 저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다르게 가야 되겠습니다. 집이 그래도 딱 2시 20분, 2시 반 도착이면 뭐 선방했다 이 정도면 뭐 죽지 않을 정도로 잘 왔다 하는 것을 충분히 잘 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길이 근데 도로가 왜 이렇게 이상해? 여기랑 또 절로 빠지는 도로랑 좀 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저 앞에서 돌아서 가는 건가? 오토바이가 지나갈 길이 좀 애매합니다. 저 앞에서 유턴이네요. 오케이. 그 길이 참 오갔네요. 이 다음에 가야지 뭐. 길이 좀 거지 같아요. 여기에서
길이 진짜 이상하네. 그래도 잘 가면 됐지 뭐. 2분까지 거. 근데 저기가 저기 맞는 거야? 지금 일로 가는 차들만 있는데 저기 양방향 통행인 것 같긴 하네요. 아유. 왜냐면 저기 차가 서 있으니까. 그래도 뭐 집 바로 근처에 뭐 타코집, 피자집 다 있는 거 보면 뭐 밤에 나와서 간단하게 뭐 먹기엔 아무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집 근처에 편의점 아예 세탁기도 있네요. 그냥 지금 세탁할 것들이 많은데 그냥 세탁을 아예 맡겨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집에 가야죠. 아, 힘들었어. 아까 같은 또 거지 같은 길을 알려주진 않겠지? 그럼 뭐 여기에선 좀 빠져나오기가 용이한 것 같으니까. 약간 구글 맵은 문제가 그거예요. 약간 인간이 가면 안 될 길들을 알려줘.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선 웨이즈를 쓰는 게 좋거든요. 굳이 따지면. 근데 웨이즈가 그 음성을 켜놓으면은 한국어로 해놓으면 세팅이 음성이 좀 앞에 1초, 0.5초 정도가 끊겨서 음성이 인식되다 보니까 좀 안 좋습니다. 그 잘 듣기가 힘들어요. 그 음성으로. 근데 이제 가끔 특히 멕시코 시티처럼 복잡한 데는 음성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가야겠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구글 맵은 음성이 끊기지가 않아서 이 구글 맵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지도 기능이 웨이즈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면 그냥 뭐 그 카카오 맵이나 이걸 하면 되는데 여긴 또 나라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왔다. 바로 앞에 뭐 집 바로 앞에 고깃집 있네요. 뭐 이 정도면 나름 상업도로라고 하긴 그렇지만 충분히 가게들이 있고 사람 살만한 곳이네요. 다행이다. 여기에다 일단 세우고 오늘은 어디 안 가고 좀 집에서 쉴 생각이에요. 바로 앞에 편의점 있네요. 바로 앞에 편의점 식스. 저걸 편의점이라고 해야 되나? 알바니레스. 딱 여긴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초록색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여기 왔으니까 이제 잘 쉬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